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식품업계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2025년 시장 전망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식품업계 관리자들 이 조사를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24년 하반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원재료 수급 그리고 물가 여건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 경제 및 경기 상황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이슈였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 원재료 수급 및 물가 여건에 대해서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것은 작년보다는 3.8%포인트 감소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있는 그래프에 3.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년에 비해서 24년에는 국제곡물 가격이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응답에서는 감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적용 그리고 ESG 등의 영향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크게 영향받는 이슈로서 체감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글로벌 여건, 예를 들면 세계 경제, 통상 교육 여건, 환율 여건 이런 것들과 온라인 금융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업체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유통 환경, 금융 자금 투자 여건, 환율 여건, 세계 경제와 통상 교육 여건 이거 방금 말씀드린 3고와 관련되는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트럼프노믹스라든지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것이 2024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4분기, 올해 4분기 경기 전망을 좀 봤는데 24년 3분기 경기는 상반기, 즉 1, 2분기하고 대비했을 때는 비약적으로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4분기의 경기도 호전될 전망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현황, 그래서 실제 3분기의 현황이고 여기 지금 찍힌 102.6 이건 전망입니다. 4분기 전망. 즉 저희가 3분기에 조사를 할 때 3분기 현황에 대해서 묻고 4분기 전망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3분기 같은 경우 2분기에 조사한 전망치가 106.3이었는데 실제 106이라고 응답을 하여서 거의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만 4분기 전망은 또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3분기에 대비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일단 100보다 높기 때문에 호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매출액이나 내수 판매, 영업이익, 설비 투자 증가 등의 영역에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가격 인상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즉 식료품 제조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부담이나 또한 현장직 근로자 고용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가격 인상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3.86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현장직 근로자 고용 어려움이 5점 만점에 3.73점 높을수록 어려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 어려움, 경영상의 어려움이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로 인한 자금 사용 부담, 높은 인건비들도 마찬가지로 경영 어려움의 3등과 4등을 차지했고 원재료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나 ESG 관련 어려움, 현장직 근로자 고용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와 비교해서 확대된 부분, 어려움이 좀 더 증가됐다, 가중됐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 매출 실적에 대한 전망입니다.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2024년 매출 실적이 업계 전망보다는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절반 이상 응답자가 올해보다는 매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감소 전망은 17%, 증가 전망은 50.6%, 변화 없을 것이다가 32.5%를 차지했습니다.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전망도 물어봤습니다. 2023년 하반기 조사할 때보다는 긍정 비중이 낮습니다. 즉 23년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 비중이 지금 올해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37.6%였고요.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실적에서
증가할 것이다. 10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22.7%, 25년 전망은 39%로 전망을 해서 24년 전망에서는 이 변화 없음의 비중이 높았고 긍정적인 비중은 30.6%였는데 내년도 전망에서는 변화 없음의 비중이 감소했고 긍정적인 비중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 전망 관련해서 이제 현황지수, 전망지수 이 부분은 사실상 경기 전반 그 생산 규모, 매출액, 내수 판매, 수출 판매, 영업이익, 자금 사정, 원자재 구입 가격, 제품 출고 가격, 고용, 설비 투자, R&D 투자 이 모든 영역별로 저희가 전망지수를 산출하여서 뽑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참고하시면 전반적인 현황지수 이건 전망이고 한 분기 앞을 전망하는 거고 이것은 해당 당해 분기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는 방법은 100보다 높으면 좋고 100보다 낮으면 나쁘다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책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테크 관련해서는 간편식품에 대한 업계 관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푸드테크 간편식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품 스마트 제조, 자동화 설비 관련이고 케어푸드나 맞춤형 특수식품, 고령친화식품, 그리고 친환경식품 패키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는 간편식품보다는 스마트 제조, 케어푸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소규모 업체는 일단 이 자동화 설비를 안 돼 있으니까 갖추는 부분이 중요하고 고령 친화식품 같은 경우는 단일 품종에 대해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품종에 대해서 많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중요한 게 케어푸드 맞춤형 식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소규모 업체에서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소규모 업체에서는 간편식품은 이미 대형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또 낮게 보는 것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는 식품 스마트 제조, 자동화 설비 부분이 응답 비중이 가장 컸고요. 간편식품의 응답 비중이 여전히 높았고 친환경 식품과 패키징, 스마트 유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케어푸드, 식품 패키징의 기술 개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고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세포 배양육, 대체식품 이런 개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서 미래식품으로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간편식품, 케어푸드, 스마트 제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미래의 식품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렇게 업계에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원재료 조달, 안정적으로 원재료 조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나 개척 지원, 세 번째는 첨단 기술과 푸드테크 분야 선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 및 경영 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규모별로 좀 살펴보면 작은 규모 업체들은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개척 지원, 그리고 농업과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요구도가 높았고요. 규모가 큰 업체들은 아무래도 미래에 지금 잠재적인 수요 시장을 보기 때문에 첨단 기술 푸드테크 분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R&D 관점에서 기업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봤고 탄소 중립이나 ESG 경영은 큰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달라는 정책 요구가 컸던 것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여서 R&D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미래 식품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K푸드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 예산 약 41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중점 지원 분야는 미래 대응 식품, 식품 품질 안전, 차세대 식품 가공, 5G 기반 식품 안전 생산 기술 개발, 푸드테크, 스마트 유통, 물류 유통 자동화. 이 내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대응 식품은 육류 대체 식품, 질환 관리식, 특수 대체 식품,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런 부분이고요.
식품 품질 안전은 이 안전성이 강화된 친환경 기능성 식품 포장 등이 있습니다. 차세대 식품 가공은 첨가물에 대한 대체 소재 개발, 그리고 핵심 식품 가공 기술 고도화, 신가공 기술 개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관련된 예산은 가장 큰 것이 미래 대응 식품이 170억이고요. 다음으로 차세대 식품 가공이 74억 원, 다음으로 이 식품 품질 안전이 5G 기반 식품 안전 생산 기술 개발이 49억 원, 그 다음이 식품 품질 안전이 약 4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정 3개는 배양육, 대체육, 쌀 소재 기반 메디푸드, 자유 5개는 또 5개는 별도로 이 R&D 사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단계가 3개, 투자 연계가 2개입니다. 식품 품질 안전 관련해서는 냉해동, 살균 자동화 관련된 내용이 있고, 지정받는 2개는 식물유 이용 발포, 완충 포장 및 단열재 개방, 전자레인지 개발, 그리고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그리고 고차단성 단일 재질 친환경 포장재 개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세대 식품 가공 관련해서는 지정이 2개인데 식품 부산물 유래 소재 발굴, 업사이클링 산업화, K푸드 제조 공정 내 AI 적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산업 정책으로 참고할 만한 것은 이 K푸드 플러스 10대 전략 수출 산업 도약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서 수출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K푸드 플러스가 포함됐습니다. 10대 전략 산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27년까지 비전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해 나갈 목표입니다. 24년에는 135억 불 달성하고 3대 신식품 시장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부분, 그래서 2027년 12%까지 늘리는 게 중동, 중남미, 인도입니다. 유망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출 기반 마련이 있는데 1억 불 이상 수출 기업이 그리고 품목이 23년에 21개에서 올해 27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K푸드 플러스 전략 수출 산업 도약이 있고, 주로 전략으로는 수입체 물류비 지원을 수출 통합 조직의 자생력 제고 위주로 지원 체계로 개편하는 부분, 콜드 체인, 그리고 신선 물류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통상환경 대응 체계 마련하고 R&D 수출 보험 확대하는 부분이 수출 구조와 수출 체질 개선 관련해서 있습니다. 수출 영토 확장은 3대 신시장 개척, 아세안, EU 등에 대한 시장 개척 요원 파견, 현지화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류 마케팅 관련해서는 이 농식품 단독 마케팅 지원하던 것에서 본부처 협업으로 가고 온라인 수를 활성화하는 부분,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 투자 협업 확대는 100대 유망 수출 기업에 대한 전주기 투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후방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고, 동물약품과 펫푸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역들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참고하여서 농업계와 식품 제조업계가 이러한 부분에 어떤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